이 전래동화가 어떻게 말하기 연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일단 전래동화는 구전이기 때문에 한글과 다른 영어의 소리 특징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뭐 듣기 어려움이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도 다 정확하게 들리는데 영어는 되게 그 인토네이션, 스트레스, 리듬 이런 것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서 이름절 단어나 오음절 단어나 같은 박자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어의 소리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전래동화 속에는 리드믹 퀄리티가 들어가 있어요. 리듬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영어의 라임이나 연속된 단어의 첫 글자, 첫 소리를 맞추는 둔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영어의 스트레스, 리듬, 인토네이션을 익히기에 좋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The Three Little Pigs에 나오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죠. 심지어 조명까지 더 예쁘게 나오나요? 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The Three Little Pigs 가겠습니다. 자, 울프가 이 집 세 개 앞에 갈 때마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을 합니다. Little pig, let me come in. No, not by the hair on my chinny chin chin.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in. 이라고 울프가 말을 하죠. 지금 봤더니 in, chin, in이라고 라임이 맞죠. 그쵸? 라임이 맞지요. 그리고 라임 맡은 단어가 세 세트가 있죠. in, chin, in이 있고요. 그리고 huff, puff도 또 라임 맞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안 돼. Not by the hair on my chinny chin chin. 내 턱에 있는 털만큼 또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No, not by the hair on my chin 이라고 해도 되는데 No, not by the hair on my chinny chin chin 이라고 한 거죠. chinny chin chin은 그냥 친이라고 할 거를 세 개로 늘어뜨려서 더 리듬감을 준 거예요. 그쵸? 친이는 심지어 없는 단어죠. 그쵸? 없는 단어인 친이가 나왔고 친친 그래서 치 소리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in인데 지금 4살짜리 아이가 이걸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입에서 나오는 그 바람과 정말 침의 양으로도 의미를 알 거예요. I'll huff, 푹 나오죠.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in 하고 뭔가 푹 하는 느낌이 들죠. 그쵸? 그래서 이 강조되는 거의 비슷한 huff, puff, blow 비슷한 의미가 3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장은 기본이에요. 지금 광고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방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강조, 귀에 착착 감기는 어떤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려면 우리도 옛날 이야기할 때 옛날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시작할 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리듬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에 나오는 이제 이것도 엄마가 처음에 스노우 화이트의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How I wish that I had a daughter that had skin as white as snow, lips as red as blood, and hair as black as ebony. 라고 엄마가 말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skin as white as snow, lips as red as blood, hair as black as ebony. 이렇게 정말 리듬을 막 타게 되죠. 그렇죠? 비슷한 어떤 문장 구조 안에서 리듬을 타고요. 그리고 이제 그 wicked queen이 이제 그 거울을 보고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죠? Magic mirror on the wall. Who's the fairest one of all? 이라고 누가 제일 예쁘지? 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면 Magic mirror beginning sound 맞고요. On the wall. Who's the fairest one of all? 해서 wall, all 또 라임 맞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 프린스에 있는 지금 전래동화 속에 있는 리드믹 퀄리티 어떤 영어 소리 자체에 강력한 리듬이 잘 녹아있는 전래동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래동화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영어의 소리 리듬에
젖어든다.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듣기에 즐거우면 말하기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Magic mirror on the wall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잖아. Mirror on the wall 하는 것보다 Magic mirror on the wall 하는 게 훨씬 재밌죠. 자, 프로그 프린스의 이제 공주가 괜히 공만 받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이 그 다음 날 공주 그 아침 식탁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그 궁전 식당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Open the door, my princess dear. Open the door to your true love here. And mind the words that you and I said by the fountain cool in the greenwood shade.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지요. 라임이 어디가 맞지요? Dear, here 라임이 맞고요. 그리고 said하고 shade는 라임이 맞는 건 아니지만 뭐가 같죠? 어떤 면에서 어떤 소리에 귀에 착 감기는 딱 와닿는 소리 특징이 있죠. said, shade, 드로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많은 널서리 라임, 마더그스 또는 전래동화 속의 챈트들이 라임을 맞추면 좋겠지만 라임을 맞추기 힘들다면 의미적으로 끝소리, 엔딩 사운드를 맞춰요. 아니면 모음을 맞춰요. 중간 그 마지막 모음을 맞추든지 아니면 마지막 사운드, 자음의 사운드를 맞춰서라도 어떤 소리의 리듬감을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라이밍 월드는 아니지만 역시 그 소리의 특징도 이해하시고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또 훨씬 기억이 잘 되겠죠. 요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서 저랑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정말 막 몸 쓰여요. 이렇게 막 리듬 타느라고 몸이 쓰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Open the door, my princess dear. Open the door to your true love here. And mind the words that you and I said by the fountain cool in the greenwood shade. 그쵸? 리듬 타죠, 그쵸? 리듬 타게 되죠. 이게 바로 어떤 문장은 같은 리듬인데 어떤 문장은 길고 어떤 문장은 짧지만 영어는 그런 거 상관없이 딱 같은 리듬 박자 안에 들어간 특징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The Three Billy Goats Gruff라고 이제 이제 이야기예요. 요거는 사실 약간 잔인하거든요. 근데 이 잔인함이라는 거가 지금은 이제 막 섬세한 시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섬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햇님 달님 이야기에서 우리 그렇게 어떻게 옛날 어릴 때 버전 기억나세요? 햇님 달님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리듬을 타네요. 전래동화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했는데 이제 떡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엄마의 팔을 하나 먹고 그 다음엔 엄마 이쪽 팔을 먹고 그 다음에 엄마 이쪽 다리 먹고 이쪽 다리 먹고 그래서 엄마가 몸통으로 집으로 굴러가는 그게 제가 어릴 때 들은 햇님 달님 이야기의 고전이에요. 혹시 이런 버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요. 저는 정말 TV가 없는 시대를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옛날엔 TV가 없었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즈가 그렇게 잔인하게 안 돼요. 그쵸? 비주얼라이즈가 잔인하게 안 돼서 그냥 그 말로 잔인하게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정서에 너무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트라우마 생기는 말을 하다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지금은 다 바뀌어서 정말 호랑이가 엄마를 햇님 달님 이야기해서 한 번에 먹는 걸로 이야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래요. 옛날 이야기가. 그리고 여기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보여드리는 요 자료는 Three Billy Goats Gruff는 원작이에요. 요즘 나오는 전래동화는 약간 요거보다 좀 순화가 됐어요. 그러면 순화가 되면 리듬감이 또 조금 사라져요. 그런 것도 느끼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소 3마리가 이제 지나가니 첫 번째 염소, 그러니까 다리 밑에 사는 트롤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염소가 더 큰 놈이 온다 기다려라. 두 번째 염소가 더 큰 놈이 온다 기다려라. 그럼 세 번째 염소가 이제 왔죠. 이제는 진짜 얘는 먹으려고 하는데 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염소가 이제 트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염소가 더 힘이 세졌어요. Well, come along. I've got 2 spears. spears는 창이죠. 창. 2 spears. And I'll poke your eyeballs out at your ears. I've got besides 2 curling stones, and I'll crush you to bits, body and bon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ell, come along. I've got 2 spears. 나는 지금 뿔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창이 2개야.
그쵸? 창이 두 개죠. And I'll poke your eyeballs out. poke someone's eyes out이라는 말은 이디엄이에요. 눈 찔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포크라는 거는 집어서 가지고 나오는 게 포크잖아요. 사실 상당히 잔인한 표현이에요. 뭐 해리포터에서도 막 애들이 매직 완드 가지고 막 놀고 있으니까 프로페서 매드아이가 You may poke someone's eye out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 그러다가 그걸로 찔러서 눈알 빠진다 막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poke somebody's eyeballs out이라는 이디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지금 spear 뿌리 있죠. I'll poke your eyeballs out. 어디로 뽑아낸다고요? At your ears. 내가 포크를 정말 강력하게 해서 눈알이 길어 나오게 만들어주마 이런 뜻이에요. 엄청 잔인하죠? 그쵸? I'll poke your eyeballs out at your ears. I've got besides 2 curling stones. 내가 지금 또 돌덩어리를 2개 가지고 있어. 아마 이 강력한 다리죠. And I'll crush you to bits. 내가 너를 산산조각 내주지. Body and bones. 온몸과 뼈다귀까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엄청 잔인한데 자 일단 지금은 잔인함이 목적이 아니라 소리의 특징에 가겠습니다. Spears, ears. 라임 맞지요? Stones, bones. 라임 맞지요? 그리고 And I'll crush you to bits. Body and bones. 그래서 b 사운드가 쭉 연달아 나와서 역시 소리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최대한 무섭고 잔인하게 한번 해볼까요? 다 무서운 목소리로 장착하셨죠? 자, 시작. Well, come along. I've got 2 spears. And I'll poke your eyeballs out at your ears. I've got besides 2 curling stones. And I'll crush you to bits, body and bones.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이 싫어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시다니. 그래서 원작은 이렇게 잔인해서 제가 조금 더 잔인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Jack and the Beanstalk에서 이제 거인이 부엌에 들어왔는데 지금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자이언트가 이렇게 말해요. 자이언트는 원래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발을 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Fee, fi, fo, fum. I smell the blood of an Englishman. Be he alive or be he dead, I'll grind his bones to make my bread. 하고 하는 거죠. 지금 fee, fi, fo, fum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인이 부엌에 들어오면서 말을 한 거죠. fee, fi, fo, fum 하고 킁킁 하면서 말을 한 거라서 좀 덩치 큰 사람이 부엌에 들어오면서 오늘 저녁 뭐지? 저녁 맛있겠는데 냄새 좋은데? 이럴 때는 fee, fi, fo, fum, what's for dinner? 이런 거 뭐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가끔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fee, fi, fo, fum이라는 요것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 요 부분에서 요 잭과 콩나무 이야기에서 fee, fi, fo, fum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잔인해요. I smell the blood of an Englishman. 그래서 이제 뭐 British man 뭐 고전에 이런 것도 있고 be he alive or be he dead. 살았던 죽었던 I'll grind his bones. 뼈를 갈아서 to make my bread. 빵에다 넣어서 먹어야지. 그래서 상당히 잔인하죠. Dead bread가 이제 라임이 맞고요. Fee, fi, fo, fum은 alliteration, 두운이 맞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요. 전래 동화 속에 있는 rhythmic quality.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리듬감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해 줄 수 있는 전래 동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렇게 전래 동화를 이렇게 리듬감이 있는 소리를 들으면 귀에 착착 감기죠. 그리고 내가 읽어보거나 말로 했을 때 정말 신나요. 이게 리듬을 타니까 신나죠. 그리고 또 잘 기억이 돼요. 그쵸? 바로 말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쵸? 읽고 말하고. 그리고 또 전래 동화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책이면은 내가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구전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고 다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I'll huff, I'll puff, I'll blow your house in 이렇게 거의 비슷한 표현을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한 거죠. 한 문장 안에.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들었을까 봐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전래동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3의 법칙이 생기는 거죠. 3세번이 된 거예요. 3세번. 3세번이 되든지 럭키 세븐이 되든지 이런 어떤 뭔가 아무도 말하지 않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3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전래동화가 전부 다 3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Rule of Three라고 하죠. Rule of Three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벤트가 3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실은 영어 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 계속 같은 영상도 보고 같은 책을 계속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반복을 되게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반복을 싫어하면 비슷한 책을 계속 읽으면 당연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복이 정말 좋고요. 또 적절히 어떤 부분을 많이 반복해서 통째로 외우는 것도 영어 학습에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래동화는 알아서 최소 3번 반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Three Billy Goats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트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 스노우 화이트도 기억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노우 화이트에 처음에는 이제 뭘 가지고 가요? 독이 든 빗을 가져가고 두 번째는 독이 묻은 보디스 그 안에 속옷 이 보디스를 가지고 가고 세 번째가 독이 든 사과를 가져가서 이제 먹고 목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상 일이 생겨요. Three Billy Goats도 세 번째 생기고 그리고 Snow White도 세 번째 일이 생기고 이렇게 세 번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The Wolf and the Seven Little Goats 이야기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 혹시 아세요? 아기 염소 이야기 늑대가 이제 엄마 없는 새에 찾아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낙낙했는데 손이 갈색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손이 흰색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밀가루로 묻혀가지고 와요. I'm your mommy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제 늑대 목소리죠. 그래서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방앗간 가가지고 참기름 마셔가지고 기름을 마셔서 목을 매끄럽게 해서 I'm your mommy 목소리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처음에 그냥 왔다가 째껴가고 두 번째에 밀가루 묻혀오고 세 번째 이제 오일 바르고 와서 세 번째에 문 열고 들어가서 다 잡아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세 번째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세 번째. 그리고 이런 어떤 3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3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vocabulary, 어휘, 당연히 우리 자연스럽게 어휘가 스며들어요. 그쵸? 3번씩 읽었으니까. 그리고 grammar, 영어의 문법 구조. 왜냐면 같은 문장을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문법 구조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지요. 그 예로 지금 Little Red Riding Hood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Little Red Riding Hood에 이제 늑대가 할머니인 척하고 침대에 누워 있지요. 말합니다. Little Red Riding Hood said, "What big eyes you have!" And the wolf replied, "The better to see you with." Red Riding Hood says, "What big ears you have!" And the wolf replied, "The better to hear you with." Red Riding Hood says, "What big teeth you have!" And the wolf replies, "The better to eat you with." 하고 앞에 가서 확 하고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문장이 어때요? 3번이 반복됐는데 하나는 눈하고 하나는 귀고 그 다음에 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되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서스펜스가 올라가요. 그죠? 점점 더 서스펜스가 올라가고 반복된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반복의 특징이죠. 그리고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도 그래요. 보면 porridge 보면 첫 번째 거 뭐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하나 너무 뜨겁고 하나가 just right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콜 했죠. 그 다음에 chair도 뭐 너무 딱딱하고 너무 소프트하고 얘는 just right. 콜 이렇게 침대도 세 번째 가죠. 그래서 세 번째 하고 곰도 3마리고 그리고 트라이 하는 것도 3개예요. 스프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3개죠. 이런 식으로 거의 3의 법칙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 앤 더 쓰리 베어스 이야기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전래동화는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 뻔한 게 좋죠?
아니 지금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죽겠는데 전래동화는 뻔해요. 아, 내가 대충 못 알아들어도 무슨 일이 생길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상황인지 거의 짐작하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인류 보편의 정서에 기댔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너무너무 신이 나고 막 지금 막 약간 오늘 12시를 약간 초과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조금 미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죠. 그래서 자이언트나 트롤 같은 어떤 거인들이 나오면 걔들은 악인이잖아요. 걔들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선한 사람이 이기지요. 그리고 빅배드 울프 이야기도 있지요. 빅배드 울프가 나오는 거 무조건 빅배드 울프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고 또 뭐 The Boy Who Cried Wolf 뭐 이렇게 늑대하고 거짓말한 늑대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쟤 저거 거짓말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느껴져요. 우리 사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울 때 쉽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래 동화를 구전으로 손주에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학이었어요. 그렇죠? 뭐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휘가 우리가 뭐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 집 옆에 간장 공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우리 집과 인접한 곳에 간장 공장이 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구어는 아무래도 쉬운 단어, 쉬운 표현을 쓰고 그리고 아주 명확한 어휘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배우면 학자들은 뭐 대학 교수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말에 논리성이 있고 그리고 어휘 선택이 아주 그 명확한 어휘 선택을 해요. 모호한 어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되게 명확한 어휘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다. 전혀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할머니다. 그러면 어휘 선택이 어떻겠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가 명확한 어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전래동화에 나오는 어휘는 정말 명확해요. 모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어체 어휘예요. 문어체 어휘, 뭐 인접한 이런 어휘 없습니다. 구어체의 의미가 명확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전래동화는 예측 가능한데 이제 그림책들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죠. 반전이 있어가지고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샘플을 하나 드릴 텐데요. 샘플 동화가 The Lion in Love라고 아마 잘 모르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프리카 폭테일인데요. 아프리카 이야기인데 사자가 그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청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현대적으로 풀었으면 사자가 왜 사랑에 빠졌는지, 언제 빠졌는지, 어떤 포인트에 사랑에 빠졌는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건데 제가 여러 그 포크테일 스토리북, 포크테일 책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장면, 첫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문장만 보시고 얼마나 그 의미가 크리스탈 클리어,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지 한번. 그래서 막 모호한 단어라든가 뭐 수려한 문장 다 필요 없어요. 아주 바로 직설적으로 의미가 들어갑니다. 볼게요. A lion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maiden and proposed marriage. 그래서 바로 청혼했다로 이야기 시작이에요. 다 생략했죠? A lion demanded the daughter of a woodcutter in marriage. The lion by chance saw a fair maid, the forester's daughter, as she was tripping over alone and fell in love with her. 이건 약간 상세하게 나와 있죠? A lion fell in love with the fair daughter of a forester and demanded her of her father in marriage. 그래서 아빠의 뭐 어떤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는 직업 자체로 정리됐어요. 숲속에 사는 사람, forester, 나무꾼, woodcutter 이렇게 딱 했고 아버지 이름 없고 그냥 father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daughter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모랄이 있어요. 되게 새드 엔딩이. 전 처음에 사실 저는 이제 아프리칸 포크테일은 어른이 돼서 알게 됐는데 이걸 처음에 이 그림책을 읽고 아니 이런 잔인한 그래가지고 이제 줄거리는 이렇게 돼요. 너가 너무 이빨이 무서워서 도저히 너랑 결혼 못하겠어. 그래서 이빨 다 뽑아요 사자가. 너 발톱이 너무 무서워. 발톱 다 뽑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빨도 뽑고 발톱도 뽑아가지고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힘 합쳐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어떻게 지금 감히 사자 주제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해서 쫓아내가지고 사자 이빨도 빠지고 손톱도 다 빠지고 그냥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모랄이 뭐야 도대체? 전래동화에 모랄이 있잖아요.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뭔 것 같으세요? 교훈이 망고의 진리예요. 교훈이 이거예요. Love can blind even the wildest. 정말 멋지지 않나요? 교훈이? 살아보니까 정말 맞지요. 정말 사랑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even the wildest도 the most stupid thing을 하지요. 그런 게 전래동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단에도 말씀드렸지만 provide materials for all levels. 다양한 모든 레벨에 맞게 머티리얼을 줄 수 있어요. 4살이면 정말 간단하게 짧게 핵심만 얘기해 줄 수 있고 4학년이면 길게 풍성하게 배경 설명까지 다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레벨에 있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The Lion in Love를 이제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The Lion in Love가 그 이솝 우화에 지금 제가 세 개의 어떤 이야기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요 1번에 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초등 1학년 수준이에요. 초등 1학년 수준이라서 정말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The Lion in Love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두 번째 레벨은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찾은 건데 약간 1권 레벨 1보다 난이도가 높은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3에 제가 가지고 오는 요 전래동화 리더스는 요것도 리더스인데 이거는 한 2학년 후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레벨이든 지금 그래서 전래동화 리더스가 다양한 레벨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세미나 하는 건 특정한 어떤 뭐 리더스를 광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래동화가 얼마나 아이 스피킹에 도움이 되느냐를 알려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리더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정말 전래동화를 주제로 다양한 수준의 리더스가 나와 있는 것은 전래동화는 어떤 수준에서 맞춰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래동화는 구전이잖아요. 애초에 원작이 구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구전으로 구현하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리더스들에는 영화 대본이 리더스 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The Lion in Love에 Lion하고 그 Girl하고 Woodcutter 아빠죠. 그 세 명의 등장인물이 하는 말들을 연극 대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또 요거는 한 1학년 수준이 좀 쉬운 책이고 요거는 약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한 2학년 후반부 정도 수준으로 또 Lion, The Woodcutter's Daughter, The Woodcutter 이 세 명의 주인공의 또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래동화를 내 수준에 맞게 골라서 바로 활용하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좋으시죠? 지금 아침 앞단에 약간 소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래동화 속에 있는 전래동화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미있는 전래동화는 인간의 약간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있는데 요즘은 사고력이 또 이제 중요한 시대죠. 비판적 사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또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랄을 찾는 것도 재미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가. 자, 지금 제가 Hansel and Gretel, The Little Red Riding Hood, The Fox and the Crow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The Fox and the Crow는 이거예요.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인데요. 왜 그 막 까마귀가 고기 물고 있는데 이제 여우가 그러죠. 넌 정말 날개가 그 뭐 이쁘구나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듣죠. 넌 정말 그 색깔이 까만색이 이쁘구나 막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죠. 세 번째, 넌 정말 목소리가 아름다울 것 같아. 너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안 되겠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전래동화 속에 제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어떤 욕망과 본능이 숨어 있다고 느끼는 게 까마귀는 뭐 자기가 털이 까매서 사실 컴플렉스가 있지만 까마귀 하면 제일 거슬리는 게 뭐예요? 깍깍 하는 이 소리잖아요. 까마귀는 자기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소리 컴플렉스 가장 강력한 컴플렉스가 목소리인데 누군가가 너 정말 목소리 괜찮을 것 같아. 너 노래 부르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하면 내 목소리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느라 이제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여우가 먹는 이런 이야기예요. 또 이제 3회 법칙이죠. 세 번째 넘어가거든요. 3회 법칙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라를 볼게요.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그래서 책을
책을 이 그 cover 겹표지만 보고 책을 고르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외모에 현혹되지 마라라는 모랄입니다. 어떤 걸까요? 1, 2, 3번. Hansel and Gretel, Little Red Riding Hood, The Fox and the Crow 중에 어떤 것이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일까요? 답을 해주세요. Don't talk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라고 한 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Do not trust the flatterers. 아첨꾼을 믿지 마라. 자, 이거예요. 자, 정답을 뭐 2, 3, 1, 뭐 1, 2, 3, 뭐 3, 2, 1 이렇게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외모에 현혹되지 마라. Don't talk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라. Do not trust the flatterers. 오, 정답을 적어주셨군요. 네. 1, 2, 3입니다.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1, 2, 3이죠. 네.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왜냐면 Hansel and Gretel이 그 진저브레드 카티지를 보고 너무 예쁘고 맛있고 정말 이렇게 맛있고 좋은 것이 나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다가가서 막 뜯어먹다가 잡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절대 외모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겉모습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르드 라이딩 후드는 엄마가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랬는데 낯선 늑대와 얘기해가지고 할머니 집이 어딘지 알려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말이 약간 빨라졌어요. Do not trust the flatterers. 아첨꾼 믿지 마라.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래동화 속에는 cultural elements, 문화적인 요소가 정말 숨어 있어요.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우리는 콩쥐팥쥐 이야기고 멕시코, 페르시아, 아프리카, 이집트 다 이 이야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우리는 helping animal이 뭐예요? toad잖아요. 토드가 깨진 독을 이렇게 몸으로 막아줘가지고 독에 물을 채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금두꺼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금방에 가면 금두꺼비 항상 있잖아요. 뭔가 두꺼비는 기래. 그쵸?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생물학과 나왔는데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두꺼비를 꿈에 나왔어. 근데 자기가 갑자기 생물학과에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전산으로 평생 일을 했는데 전산 프로그래머인데 생물학과 전공을 갑자기 꿈속에 살려가지고 자기가 침을 딱 가지고 두꺼비에 요 뭐 손해인가 뭐 어딘가 해서 마비시키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침을 딱 꽂았대요. 두꺼비가 마비돼서 두꺼비를 자기가 가졌다고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당첨이 됐어요. 뭐 하나 뽑는 거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식구들은 여보 내가 기념으로 금두꺼비 하나 사줄게요. 우리 자기가 금두꺼비 꿈꾼 거 우리가 지금 당첨이 하나 됐다고.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 속에 두꺼비는 기란 동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그 콩쥐팥쥐 이야기에 기겁을 하는 게 아니 어떻게 두꺼비가 기란 동물로 나오다니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toad나 frog 같은 경우는 거의 cursed animal이에요. 저주받은 생명체죠. frog prince처럼.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 또 Mufaro's Beautiful Dwarfs라는 아프리칸 쟤는 신데렐라 스토리거든요. 저기에는 그 왕이 뱀으로 변신해서 나와요. 그래서 뱀이 정말 기란 garden snake라고 정원에서 나쁜 농작물을 해치는 어떤 것들을 다 잡아먹어주는 기란 garden snake로 나와요. 그래서 각 문화권마다 그 길하다고 느끼는 동물들이 다 다르고 이제 이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전 세계 거를 다 한 권씩 읽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아이와 같이 영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밌겠죠? 그쵸?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 제가 또 갑자기 영어 수업으로 갔는데 지금은 영어 수업이 아니라 cultural element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래 동화를 너무 이제 그 백마탄 왕자만 기다리는 신데렐라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입장을 바꿔서 또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또는 다른 어떤 시각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골드락스 앤 더 쓰리 베어스의 요 제임스 마셜 이야기는 오리지널이에요. 제임스 마셜의 전래동화는 다 좋은 거고 그냥 전통적인 거고 이런 앤서니 브라운의 Me and You는요. 곰3마리는 부잣집이에요. 곰3마리 집은 2층 집이잖아요. 되게 부잣집에 살고 있는 곰3마리와 약간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골디락스, 길을 잃은 골디락스가 우연히 현관문이 제대로 안 잠긴 곰3마리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빈곤 계층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약간 독특하게 만든 책이고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골디락스 앤 더 쓰리 다이너소스는 모 윌리엄스 특유의 유머가 녹아있는 책이고 골디락스 앤 저스트 원 베어는 곰이
골디락스네 집에 들어간 얘기예요. 그래서 골디락스네 집에 이제 엄마, 아빠, 골디락스 3명이 살고 있는 집에 아기곰 한 마리가 들어가는 얘기가 반전이 된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든 거고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무파로's Beautiful Daughter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의 그 신데렐라 전통적인 이야기고 나머지 에드나, 프린스 신들보이는 전부 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 신들스와 신들보이는 남자 입장의 신데렐라죠. 네, 1, 2, 3번 맞습니다. 남자 입장의 신데렐라. 왜 여자만 남자 잘 만나서 팔자 바꾸느냐. 남자도 팔자 한번 바꿔보자. 근데 이런 어떤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프린스 신더스는 돈 많은 프린세스를 만나서 팔자 바꾸는 이야기. 신들보이는 얘는 공주를 만나서 팔자 바꾸는 게 아니라 축구로 팔자를 바꾸는 이야기. 그래서 영국 버전이에요. 영국판이에요. 신들보이가. 그래서 영국 사람들 축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이야기입니다. 신들 에드나는 옆집에 살고 있는 두 소녀가 무도회에 갔다가 만난 거예요. 한 명은 왕자고 한 명은 왕자의 동생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왕자죠. 황태자와 왕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각자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황태자와 결혼한 그 예쁜 아가씨는 코를 이렇게 하늘로 쳐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쳐들고 이제 맨날 뭐 의전이 있잖아요. 나가서 행사하고 의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또 시종들에 둘러싸여 있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들에서 입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옆집에 왕자와 결혼해서 정말 평범하게 살게 된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소박한 왕자 안경 쓰고 막 이런 왕자예요. 마지막 장면에 입이 찢어져라 편안한 농가에서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끝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되게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요.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역시 재미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를 정말 메타픽션으로 풀어낸 책들 뭐 또 닌자 이야기가 돼서 닌자 피그가 나와서 울프 무찌르기 또는 울프와 피그의 입장을 바꿔놓은 이야기 또는 울프의 입장에서 이거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늑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시 해줄게 하는 The True Story of the Three Little Pigs. 요 제일 앞에 있는 The Three Little Pigs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The True Story of the Three Little Pigs는 거의 뭐 추천도서 목록 최상위에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 프린스 이야기, 그쵸? 프로 프린스 이야기도 우리 남편 싫어하고 남자애들은 다 싫어한대요. 여자애들만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 그거를 새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스펠스보다는 The Frog Prince Continued라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데 이거는 이제 Frog Prince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happily ever after였을까요?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ell 이제 속편이에요. Well,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Well, they lived kind of happily ever after. Okay, they are not happy at all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본 거예요. 지금 프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수영하고 뭐 왕궁에 있는 그 궁궐하는 연못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정장 입어야지 행사하러 나가야지 많이 배워야지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구리가 되고 싶은 개구리 왕자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 책은 수준이 좀 있습니다. 고학년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래 동화들을 다 패러디 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 놓은 책들을 요거는 화면 캡처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삘이 꽂혀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 세미나 후기를 웅진 빅맘 카페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세미나 자료, 뭐 사진, 뭐 이렇게 책들 이런 거 제가 저작권에 걸린 이미지만 조금 빼고 거의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거 공유해드리거든요. PDF 파일 공유해드리는데 거기 요 페이지는 빠져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넣은 거예요. 요거는 살짝 사진을 찍으시거나 캡처해 주세요.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10분 정도 초과했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 또 좋은 강의가 저 말고도 또 좋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꼭 다음 강의도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을날이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